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화 잘 내세요? 잘 참으시나요? 어떠십니까? 저는 주변 분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야, 너는 왜 화를 안 내냐? 형, 화 안 나요? 산타 형님, 그걸 어떻게 그냥 넘겨요?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, 그 다른 분들이 봐주시기에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가 봐요. 실제로도 저는 화가 잘 안 나는 편이고 화가 아예 안 나진 않겠죠. 뭐 저도 뭐 부처님, 예수님 같이 위대한 분도 아니고 화가 안 나는 건 아닌데 화가 좀 나더라도 좀 이렇게 겉으로 화를 나타내거나 표현하거나 내거나 뭐 그러진 않거든요. 그 누가 물어보길래 왜 화를 안 내냐, 어떻게 화를 안 내냐 물어보시길래 글쎄요, 저도 특별하게 그 왜 내가 화를 안 내지 이런 걸 정리해 본 적은 없었는데 문득 떠오르는 게 그냥 딱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의식주, 사람의 삶에 있어서 기본 3대 요소인 거잖아요. 입고 먹고 잘 공간이 있고 의식주를 침해하지 않으면 화가 안 나는 거예요.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왜 그런 기준이 생겼냐라고 물어보시길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의식주를 침해당해서 굉장한 공포에 휩싸였던 시기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정말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웠고 밤에 자기 전에 아, 내일은 눈이 안 떠지면 이 의식주를 고민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똑같은 고민을 또 하지 않을 텐데라는 그냥 작은 그런 바램 같은 것도 있을 정도였어요. 그러니까 어땠었냐면 먼저 옷을 보면은 그러니까 구두 같은 건데 저는 구두가 한 켤레밖에 없었어요. 그러니까는 하나만 계속 신으니까 뒷굽이 막 점점 다는 거예요. 뒷굽이 막 다니까 결국은 물이 조금씩 샜어요.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되게 앞꿈치로만 이렇게 조심조심 땅을 앞을 보지 못하고 땅을 보면서 막 걸었었거든요.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구두 뒷굽을 가는 게 10,000원밖에 안 했었어요. 근데 뭐 그때 저한테 10,0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기 때문에 구두를 갈 수가 없었죠. 그래서 항상 비 오는 날 집에 가보면 뒤꿈치가 항상 양말에 젖어 있었던 뭐 그랬었고, 그리고 와이셔츠 정장을 입었으니까 와이셔츠가 딱 2장밖에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한 장을 입고 나면 땀이 흠뻑 젖으니까 집에 가서 늘 하는 일이 그걸 손빨래를 하는 거예요. 그 셔츠 하나 때문에 세탁기를 돌리긴 아깝잖아요. 그래서 손빨래를 막 해요. 그거 잘 말려놔요.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이제 그날 입은 것도 빨고 어저께 빨아놓은 거 잘 다려가지고 또 입고, 그럼 저는 하루에 한 장씩 매번 손빨래를 했던 거고, 근데 밖에서 누군가 저를 볼 때는 뭐 그런 사람인지 몰랐겠죠. 그 양복 입은 거지였죠 뭐. 하여튼 그랬었고, 정장도 딱 2벌 있었거든요. 대학교 때 면접 보려고 샀던 거 한 벌이 있었고, 이제 취업했을 당시에 이제 부모님이 사주신 한 벌, 딱 그 2벌이 있었는데 굉장히 두꺼운 거였어요. 제가 겨울에 이제 그 정장을 샀기 때문에 여름에는 진짜 막 땀이 뻘뻘 흘리는 거죠. 선배들이 되게 얇은 여름용 정장을 입고 있으면 아, 세상에서 정말 그것만큼 부러웠던 게 없었어요. 네. 하여튼 옷 입는 거에 있어가지고 되게 애로사항이 많았었죠. 의식주에서 식은 일단 제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가용된 재원이 저한테 3,000원이었었는데 1,000원은 출근할 때 전철, 나머지 1,000원은 퇴근할 때 전철. 이제 1,000원 가지고 하루 끼니를 때워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하루 1,000원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니 뭐 당연한 거죠. 뭐 먹을 수 있는 게 붕어빵 3개 아니면 컵라면밖에 없죠. 그러니까 그렇게만 계속 생활을 하다 거의 그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먹을 걸 고민하는 시기였었죠, 저한테는. 그래서 그때 제일 멋있는 선배가 하늘하늘한 얇은 정장을 입고 있는 선배가 영일아 밥 먹으러 가자, 밥 사줄게 형이, 이 말하면은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는 그냥 최고였어요. 왜냐면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무슨 말씀,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. 먹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고통과 공포는 다른 거 어떤 거랑도, 글쎄요, 제가 겪어봤던 고통 중에서는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었던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. 밥을 먹지 못하는데 뭐 뭘 할 수 있겠습니까? 뭘 먹어야지 뭘 하죠. 다 우리 일하는 것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
못 먹으니 뭐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피골이 상접해서 뭐 백가죽이 등으로 다 달라붙고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닌데 몸무게는 계속 빠지고 그 와중에 누가 밥을 사주며 제가 얼마 전에 정글이라는 영화 봤는데 처음에는 막 정글에서 이제 먹는 그 음식들을 못 먹더라고요. 왜냐면 너무 야생이고 우리가 먹는 이렇게 조리되어 있는 음식들이 아니잖아요. 막 원숭이 잡아서 막 구워 먹고 뭐 이런 거더라고요. 근데 그 사람들 계속 못 먹고 몇 달이 지나니까 뭐 그냥 다 먹어요. 뭐 그냥 뭐 못 먹는 게 없습니다. 네. 그만큼 먹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건데 하여튼 밥을 먹지 못했었고 근데 그 밥 먹지 못했던 거 또 하나 이거 이라 얘기하면 그냥 그런 게 있었어요. 편의점 가서 제가 매번 라면을 먹었었거든요. 그 왕뚜껑 그때 당시 1,000원이었는데 물 가득 채워서 먹지 않습니다. 한 10분에서 20분 불려요. 그래야지 그 면발이 국물을 쫙 빨아들여요. 그 면발이 요만했던 게 막 우동처럼 두꺼워지거든요. 그때 먹고 나머지 국물을 다 완샷을 했던. 그냥 그렇게 계속 생활을 하니까 그냥 뭐 편의점 사장님이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불쌍하셨는지 불쌍해 보였는지 제가 유통기한 뭐 하루 지난 거 뭐 먹을래? 막 이러면서 네,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의식주에서 마지막 이 주를 보면 월세 20만 원 내고 친구 집에서 얹혀 살았었거든요. 근데 월세를 못 보태줬던 적도 있었어요. 소득이 워낙에 그때 당시엔 적었으니까.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. 돈도 못 주고 그러니까. 그래서 그냥 가끔씩 저기 찜질방 가서 자거나 사우나 가서 자고 막 그랬었죠. 그러니까는 퇴근하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. 이거는 정말 먹는 거와 마찬가지. 이렇게 옷 못 입거나 이런 거 구두에 물 새는 건 다 버틸만 했는데 먹지 못하는 공포와 고통 그리고 퇴근 후에 가서 내 몸 하나 마음 편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? 그거는 글쎄 어떤 말로도 진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. 저는 그때 가장 원했던 게 먹는 것도 해결이 된다면 정말 지하방이라도 상관없다. 지하여도 상관없고 그냥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런 방 그런 데 가서 그냥 누울 수 있으면 좋겠다. 거기 형광등이 안 들어와도 괜찮다. 나 그냥 눕기만 하면 된다. 잠만 잘 수 있으면 좋겠다. 하여튼 그랬었거든요. 그러니까 의식주가 굉장히 해결이 안 됐었어요. 아마 사업하다가 잘 안 됐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공포는 그거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굉장한 스트레스, 굉장한 공포?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. 공포예요, 공포. 내 삶이 계속 영위될 수 있을까라는 공포예요. 지극히 원시적인 고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내 생을 연명할 수 있는 거리예요. 그때부터는 누가 이렇게 뭘 하더라도 뭐 화도 안 나요. 그냥 뭐 밥 먹고 사는 데는 하여튼 그래요.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정말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거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. 뭐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. 사랑의 고통. 글쎄 저는 사랑의 고통도 되게 크다고 보는데 하여튼 의식주의 고통도 그와 못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때에 비하면 저는 뭐 완벽하게 의식주가 해결이 되었고요. 고기도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뭐 김장김치도 먹을 수 있고 집에 김치냉장고도 있거든요. 돈도 좀 모아놨고 뭐 제 명의로 된 차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뭐 정말 좋아하는 뭐 취미 활동도 있고 운동하는 것도 있고 결혼도 했고 또 양가 부모님 건강히 잘 지내시고 지금 제 삶은 너무나 완벽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일이 생겨도 웬만하면은 제 의식주가 침해가 안 받으니까 그냥 별로 화가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그때 당시에 비하면 뭐 그때 당시를 좀 참 감사하게도 잊질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잊지 않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걸 많이 여쭤보시죠. 어떻게 아반떼를 아직까지 계속 타고 다니냐 24만 킬로나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전철 비용 1,000원이 없어가지고 전철역 한 3개 4개를 걸어 다녔었는데 뭐 지금은 에어컨 틀고 다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?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지금은 살만하니까 화내는 건 아니고 막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.
원래 의식주에 대한 생각도 있었지만 그게 좀 크긴 컸죠. 근데 지금 말씀드릴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저는 진짜로 화를 안 내게 됐던 것 같은데, 저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좀 깨우치게 돼서 배울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, 네, 그런 건데, 첫 번째로는 내가 화를 내면 그 화의 결과물은 나에게 돌아온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,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. 내가 화를 내면 그 화의 결과물은 나에게 돌아온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, 이런 거죠. 아내에게 제가 화를 내잖아요. 그러면 아내는 굉장히 위축돼요. 그리고 위축되고 그냥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한 자존감 떨어지고 주눅 들어있고 그런 아내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. 근데 제가 원하는 아내의 모습은 잘 웃고 명랑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아내의 모습 저는 원한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아내에게 뭔가 화가 나는 게 있어서 화를 내면, 제가 뭐 이상한 걸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정당당이라는 표현을 하면 좀 뭐하지만 좀 이유 없이 화를 내진 않을 테니까 논리적으로 뭔가 화를 내겠죠. 그러면 아내는 굉장히 위축되고 막 주눅 들고 이런 모습을 저는 보기가 싫은 거예요. 그런 모습을 보기 싫으니 사랑스럽고 명랑하고 잘 웃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저는 아내에게 화를 내질 않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화를 안 내다 보면 다 나중에는 알게 되는 것 같아요, 아내도. 네. 아, 충분히 그때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었는데 내 남편이 화를 내지 않았구나. 아이고 참 고맙다. 이러면서 이제 제가 화를 냈었던 그 원인의 행동들이 반복되지 않는,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반복되지 않는 그런 효과? 뭐 그런 결과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화를 냈으면 이런 좋은 긍정적인 결과물은 저한테 뭐 오지 않았었겠죠.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또 화를 잘 내지 않는 편인데, 만약에 제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화를 내잖아요. 그러면 그분들은 일을 할 때 자기 몫만 탁 하게 돼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저희가 일하는 구조, 저희 센터는 이게 지분 구조로 일이 돼 있거든요. 누군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사람도 좋아지지만 다른 사람들 다 같이 득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누군가한테 막 화를 냈어요. 언성을 막 높이고 그랬으면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약간 분노가 생길 수도 있어요.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잘못을 해서 제가 화를 낸 거였어도 일단 누가 자기한테 화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?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일을 할 때 딱 자기 몫만 하는 거예요. 왜?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가 잘 나면 본인에게도 물론 좋겠지만 저한테도 좋아지게 되거든요.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도 같이 득을 보게 되니까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. 인간이 어쩔 수 없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에게 화를 내게 되면 결국은 그 결과가 또 저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. 저는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고,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서로가 성공을 공유하는 관계였으면 좋겠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환경으로 제가 굳이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화를 나더라도 안 내는 편이고,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, 시간이 지나면 아, 그때 센터장님이 분명히 화낼 만한 거리였었고 사건이었는데 그래도 화를 내지 않았네? 그게 나중에 또 고마운 거예요. 그럼 그게 감동으로 바뀌게 되고, 그 감동이 저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. 열심히 더 일을 하게 돼요. 근데 그 마음을 알아주면 저도 그 친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. 아, 알아줬네, 고맙다. 그냥 저도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친구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, 이런 서로의 시너지, 서로의 윈윈 관계가 계속 형성되는 데에 화를 내지 않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마지막으로, 모르는 사람에게도 화를 잘 내지 않는 편인데, 그냥 모르는 분들, 그냥 이런 거예요. 모르는 분들한테는, 모르는 그분한테 화내서 뭐해요, 제가. 그분한테 제가 화내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. 화 안 내면 뭐 스트레스 쌓이니까 그래도 표출해야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, 그것도 사실이에요. 근데 그에게 화를 내야지만 그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.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?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타를 막 띵까띵까 칠 때도 있고, 저는 또 운동을 하는 게, 저는 헬스 하는 거 복싱 하거든요. 그러면 막 샌드백 그냥 막 터져라 치는 거예요. 막 땀 한번 쫙 흘리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요. 그래서 살짝 이제 맥주 한 잔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기타 치고,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환경 속으로 저를 집어넣어 버렸잖아요. 제가 좋아하는 환경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전 엔돌핀이 막 나는 거예요.
그러면 아까 있었던 그 불쾌했던 어느 감정들은 뭐 기억도 안 나요. 네.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우리 못 삽니다, 어차피. 그리고 우리 뇌가 굉장히 똑똑해서 그런 불편한 기억들을 다 까먹게 잊게 해줘요. 걱정할 필요 없어요. 그냥 그게 잊어질 동안만 내가 버틸 수 있는, 내가 엔도핀을 알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으로 나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굳이 모르는 사람과 길거리에서라든지 어떤 뭐 매장에 가서라든지 뭐 불쾌한 일이 있어도 굳이 뭐 화를 내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화를 내지 않는 게 그를 위해서는, 사실은 모르는 사람일 때는 그를 위해서는 아닐 거예요. 근데 결국은 다 저를 위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첫 번째로 이제 화를 잘 내지 않는 방법, 저를 기준으로 보면 세 가지가, 크게 두 가지 맥락이 있었는데, 첫 번째는 뭐냐면 의식주를 침해하지 않으면 화가 안 난다, 이게 한 가지가 있었고, 그 두 번째로는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그 화의 결과물은 나한테 돌아온다, 그러니 굳이 화를 낼 필요가 전혀 없다. 네. 누군가 저에게 왜 화를 내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걸 그대로 이야기합니다. 네. 여러분도 화내지 않으시고, 네, 매사에 좀 즐겁고 행복한 그런 순간순간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, 오영일이었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